오래 사는 것은 운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매우 높지만 건강하게 걷고 숨 쉬는 건강 수명은 별개입니다. 숫자가 높다고 안심하는 순간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실제로 한국보건당국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 수명은 83.5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70대부터 살아는 있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겁만 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의학 연구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근거로 왜 이 습관들이 치명적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집에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기 점검도 넣겠습니다. 검사가 두려워 병원을 미루는 분들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먼저 한국에서 특히 빠르게 늘고 있는 위험부터 짚어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위기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면역과 뇌, 심장까지 흔드는 위험 신호입니다. 게다가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서는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 중 혼자 사는 노인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전해집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움직임과 수면, 식사 습관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30분 걷는다고 말하며 안심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좌식 시간이 8시간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다리의 혈류가 느려지고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며 혈당과 염증이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이 문제는 운동을 조금 했다고 상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거실 TV 의자가 어떻게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지 말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지금 그곳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단순히 조회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가까이 노인 환자를 진료해 온 이호선입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30분 걷고도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이유,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하루 속에 숨어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부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듣기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게 만든 습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생활월입니다. 몇 해 전 이탈리아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70세 여성 환자 김영희 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매우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30분 산책을 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식사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간단한 검사 하나를 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5번 일어났다 앉기조차 힘들어 했던 겁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웃어 넘겼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산책 이후의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읽으며 2시간, 텔레비전을 보며 4시간, 식탁에서 퍼즐을 하며 2시간, 전화 통화를 하며 1시간,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몸은 이미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적응해 버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쓰이지 않으면 빠르게 소실되고 다리의 혈액은 아래로 정체되며 뇌로 가는 혈류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운동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운동과 좌식 생활은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0분 운동은 10시간 앉아 있음의 해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40대에게는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는 좌식 생활이 70대에게는 독립성을 빼앗는 치명적 요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자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인지 솔직하게 떠올려 보셨습니까? 만약 8시간을 넘는다면 이미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액은 다리 쪽에 고이기 시작하고 혈전 위험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인슐린 작용은 둔해지고 혈당 조절은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뇌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간단자가 점검.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자가 점검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반동 없이 5번 일어났다 앉아 보십시오. 만약 숨이 차거나 균형이 흔들리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졌다면 이것은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닙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이 이미 근육과 신경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앉아 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 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50분 앉아 있으면 10분은 반드시 몸을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걷기, 다리 들기, 팔 돌리기,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팔굽혀펴기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희 님은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석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같은 검사를 10번이나 가볍게 해냈습니다. 혈액순환 수치가 개선되었고 오후에 무기력함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노화를 3배 빠르게 만드는 수면 습관.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70대 남성 환자 박철수님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스스로를 절제된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자는 시간은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는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었으며 혈압과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어도 사람의 몸은 여전히 7시간에서 8시간 이상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잠은 더 중요해집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독소를 씻어내고 심장은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하며 면역계는 스스로를 재정비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매일 조금씩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면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면의 질입니다. 박철수님은 자신이 잠을 깊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밤새 여러 번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작은 소음 때문에 혹은 이유 없이 눈을 떴습니다. 이런 미세한 각성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는 이것을 밤의 조용한 수면 박탈아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잤다고 느끼지만 몸은 전혀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혈압은 쉽게 오르고 심장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잠이 부족할 때 뇌의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거의 매일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커피가 필요한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깊은 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박철수님의 전환점은 아주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 생활을 완전히 다시 설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배를 가볍게 하고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며 1시간 전에는 화면 TV, 스마트폰을 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잠들기 전 내일에 대한 걱정을 종이에 적고 덮어두는 습관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돌던 생각들이 서서히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방의 온도와 빛을 조절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서늘한 환경이 깊은 잠을 돕습니다.
또한 아주 약한 빛조차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쉬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다시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희생하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것이 건강을 깎아내리는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고립. 이제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오래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고립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몇 해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60대 후반 여성 환자 최명숙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집도 깨끗했고 식사도 챙겨 먹었고 퍼즐과 독서로 하루를 꽉 채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거듭할수록 그녀의 말 속에는 반복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전화가 오지 않았다. 저는 그 순간 병의 원인이 혈액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회적 연결을 잃으면 몸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뇌는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가고 염증 반응은 높아지며 면역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기억력은 빠르게 약해지고 우울과 불안은 깊어지며 심혈관 문제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는 것은 시간을 채울 수는 있어도 사람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연결은 목소리를 주고받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데서 생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형식적인 인사 말고 진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약 그 숫자가 손에 꼽힌다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명 이하라면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명숙님의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사람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고 깊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 실제 사람과의 만남이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또래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주 세대와의 교류가 늘어나자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잠이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혈압과 심박수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고독과 연결이 끊긴 고립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회복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습니다. 네 번째 습관, 몸에 매일 독을 넣는 잘못된 건강식.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60대, 70대 분들이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잘못된 건강식이 몸속에서 염증을 키우고 노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70대 중반 남성 환자 정수현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통밀빵에 잼을 바르고 오렌지 주스를 큰 컵으로 마셨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저지방 요거트나 통곡물 과자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의사에게 들은 좋은 음식을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절 통증, 오후에 멍한 느낌, 이유 없는 피로, 그리고 점점 나빠지는 혈액 검사 수치들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40대의 몸과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반응이 다릅니다.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인슐린의 효율은 낮아지며 혈당은 쉽게 튀어오릅니다. 통밀빵과 과일 주스는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노화된 간과 근육에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이런 자극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만성염증 상태에 들어갑니다. 만성염증은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바탕이 됩니다. 심장병, 당뇨, 치매, 관절 질환, 심지어 일부 암까지도 이 불길 위에서 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증이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 불을 키우는 연료가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정수현님의 변화는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화된 몸에 맞는 식사로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아침에 단순당 위주의 식사를 끊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중심으로 바꾸자 혈당의 출렁임이 줄었습니다. 오후에 뇌 안개가 빠르게 사라졌고 저녁이 되어도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식사의 시간과 조합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에 충분히 먹고 밤으로 갈수록 가볍게 줄였습니다. 환경작용이 있는 재료를 꾸준히 쓰자 관절 통증이 서서히 완화되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예전보다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멈추지 않는 긴장과 걱정.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를 모두 증폭시키며 몸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걱정과 만성적인 긴장입니다. 몇 해 전 60대 후반 여성 환자 이정숙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은퇴했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도 없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혈압은 계속 높았고 잠은 얕았으며 이유 없는 가슴 답답함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미래를 걱정했고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60세 이후의 스트레스는 젊을 때와 다르게 작용합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긴장이 오래 지속됩니다. 코르티솔이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혈관은 손상되고 면역은 약해지며 염증은 더 쉽게 번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면은 망가지고 식욕은 흐트러지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정숙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성격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표라고요. 그녀의 변화는 아주 작은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부였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 하루의 리듬, 사람과의 만남은 통제할 수 있지만 모든 미래를 완벽히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만으로 스트레스를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몸으로 풀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 천천히 숨을 내쉬는 호흡, 손으로 흙을 만지는 활동이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또래와 걱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압박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무리.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하나의 습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잠이 망가지고, 잠이 부족하면 걱정이 커지며, 걱정이 커지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고립은 다시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 하나의 습관만 바뀌어도 나머지는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바꿔도 소용없지 않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세든 80세든 몸은 여전히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해가 되는 것을 멈추고 필요한 것을 다시 주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앞에 남아 있는 건강한 시간은 이미 지나온 시간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